최근 전주 한옥마을 주변에 대형 전통 문화시설 2개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이들 시설은 전주나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를 표방하면서도 문을 연 지 1, 2년이 되도록 정체성은 모호하고 운영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문객은 턱없이 적고 심지어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름값이 아쉬운 두 시설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옛 전북도청 이청사 자리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고 현대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며 올해 4월 개원한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투입된 예산만 465억 원. 공연장과 전시실, 교육실, 체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17개의 공방 가운데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공예인들이 작품을 직접 제작 전시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옛 도청 이청사 자리로 접근성이 좋아 개관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그만두고 일반 시민의 방문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공방 운영주들은 적지 않은 임대료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데도 곤란을 겪는 상당수는 공방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좀 미비해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데도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계속 입주를 할 수가 없으시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데가 좀 많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령 관광객들이 애써 찾아와도 관람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라 하죠. 매장을 보면 정말 이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걸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사람 유입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손님이 적다 보니 운영이 부실하고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손님은 더욱 찾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더 큰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적다 보니 설립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이 찾은 시각, 공연장에서는 전주시가 마련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미래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로 전통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비단 이 행사뿐 아니라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곳곳에서는 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온데간데 없고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 엉뚱한 회의와 행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활성화되면은 전통문화 중심의 어떤 공연, 행사들을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여유 시간대에 일반 행사들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는 3개의 단체가 공연장 상주단체로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의 상주단체 가운데 하나는 클래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공모 당시 국악단체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포함해 3곳의 상주단체는 2년간 전라북도로부터 3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와 거리가 먼 오케스트라가 입주하고 지원금까지 받게 된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2014년 그 초에 공연장 상주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통문화전당이 개원 이전이었고
전통문화전당 입장에서는 그 공연장 활성화를 통해서 전당의 활성화까지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클래식까지도 저변을 확대해서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전통문화전당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정된 걸로.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 전통문화전당의 설립 목적에 비춰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대표는 전주시의회 의원이고 전통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의원은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만큼 상주단체 선정과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드림필의 단장을 지금 2010년도 정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교회나 일단 양로원, 복지관 같은데,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공연도 해주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상주단체로도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도 그런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통문화전당 공연장의 문제도 준공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전통문화전당의 사실 사용 실적은 공연장 시설이 전부입니다. 200석 구매로 설치된 공연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전통문화전당을 찾아오게 하는 중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향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전문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공연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3억 6,300만 원을 들여 공연장 내부의 음향과 조명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 내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포켓이 좀 깊어야 거기에 무대 세트도 감추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국 전통문화전당이 공연장으로 먼저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포켓이 작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명과 음향 시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객석 쪽에서 무대를 비춰주는 조명이 없다 보니 매번 따로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음향 조정실은 강화 유리로 막혀 있어 현장과 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욱이 객석에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딱 관객석에 앉았을 때 사이드 쪽에서 무대를 봤을 때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대가. 그 점이 가장 아쉬워요.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한옥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6만 제곱미터의 땅에 연건평 3만 제곱미터의 건물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공연장과 전시실, 전승교육공간, 기록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립기관인 이곳에는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다양한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체험도 가능합니다.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전수교육 시설이 갖춰져 있고 교육생들을 위한 숙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 건축비는 746억 원. 하지만 막대한 투자비가 무색하게 찾아오는 관람객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은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진행되는 의미 있는 공연이지만 매주 토요일 한 차례만 진행될 뿐입니다. 한 달 30일 가운데 너댓 차례의 공연이 전부인 것인데 더 많은 공연을 진행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평일에 공연을 조금 운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만큼 이렇게 잘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토요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평일 공연도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설립 목적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연구. 하지만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토요 문화 공연이나 민속 놀이마당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가가는 국립 전주박물관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같은 국립기관인데 지역민들과 좀 소통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좀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권위 있는 시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좀 출입할 수 있고, 아, 이게 우리 고장에서 우리 문화를 좀 같이 나누는 장소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초현대식 시설에 비해 내용물은 빈약한 상황입니다. 공연을 기획할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더러 공연장의 음향과 조명, 무대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두 기관의 공연장과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낮 시간에도 공연장 안은 공연 리허설로 분주합니다. 기획자와 시설 담당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자체 기획은 물론 대관까지 공연과 전시가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 감독이 외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향 감독은 없다면 극장의 그 음향 시설이 왜 이렇게 좀 미흡하지라는 그 불협화음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자가 없다면 공연의 활성화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스태프들, 전문 스태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옥마을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한 해 6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은 누구나 쉽게 할 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듯합니다. 취재진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루를 묵어간다는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큰 건물이 있어요. 국립무형유산원이라고. 저거요? 네. 네.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무형유산원에 대해 묻자 서둘러 한옥마을 관광지도를 찾아봅니다. 저거에 대한 여기 찾아보면 되지 뭐. 국립 뭐야? 국립 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들은 거는 없어갖고요. 저기 가면 뭐 있습니까? 저기 가면 뭐가 있어요? 이 관광객은 전주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에서 전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무형유산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유산원 인근에 위치한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무형유산원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기 앞쪽에 그 무형유산원이라고 생겼는데 알고 계세요? 전혀 몰랐어요. 혹시 친구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형유산원이요? 네. 있는 것만 알아요. 있는 건 얘기 들어보셨어요? 있는 건물이 그건가? 저쪽에 있는 건물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건물? 네. 이름은 잘 모르셨어요? 네.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쪽에 뭐 무형문화 뭐 그런 거 생긴 것 같은데. 생긴 건 알고 계셨어요? 네네.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외지 관광객은 그만두고 전주 시민들조차 두 시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1, 2년이 지났는데도 정체성이 오락가락하고 내용이 빈약한 데다 홍보마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원식을 하면서 약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물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반짝 일회성으로 한 건 있긴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예산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뭐 그런 충분한 홍보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는데 계속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립무형유산원은 처음에는 무형문화유산 전당이었다가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을 거쳐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역시 한스타일진흥원과 한문화진흥원을 거쳐 현재 명칭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의 목적과 역할이 정교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고 일상화하고 그런 R&D 기능을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전주를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 이 부분이 이제 정부하고 전주시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국고를 지원받아가지고 한스타일 진흥원을 지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스타일이라는 말이 용도 폐기가 되었고 또 전통문화진흥정책도 이제 뭐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돼가지고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건립될 때만 해도 한옥마을의 파급 효과를 확장하고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할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야 한옥마을과 무형유산원을 잇는 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의 향수를 찾아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는 현실 속에서 두 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주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전라북도라는 굉장히 좋은 그 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립이기 때문에 전라도만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데 우리 전주 전라북도와 힘을 합해서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내 전체뿐만 아니라 국제화시키는 데도 앞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건립에 들어간 사업비만 1,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내용과 운영에도 치열한 고민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방문객을 유인하지 못해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정체성과 내용 부실, 인력 부족까지 아무리 보아도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한 해 600만이 찾는 한옥마을에 접해 있으면서도 상생 효과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자치단체와 관계자들이 보다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대목입니다. 어렵게 유치하고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이 두 시설이 본래 취지를 되살릴 때 비로소 한국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말잔치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